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SCM생명과학 전고 돌파 하던 타점에서 장중 추천 드렸었고 운 좋게 우다다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면서 우리가 추세를 먹기가 쏠하죠. 지금은 급등 3일차에 고점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오늘의 시가 여기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시고, 다음 다얼인베스트먼트 암세포 완전 사멸 항암제 개발 임박, 개발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바닥권에서 크게 윗꼬리가 떴지만 이거를 매물사로 보고 스윙도 가능하다. 근데 다음날 바로 개발 완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원래는 개발 완료했다 하면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선반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후반영이 크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당연한 조정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121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름을 돌파했고요. 일목균형표 상단, 여기 보시면 요 구름 상단 여기서 저항 걸렸죠. 계속 여기서 구름 상단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뚫었죠. 이렇게 뚫었고 그 이후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경신하면서 121선 주황색깔 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재추천을 드렸고, 매각 이슈 관련해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의 상한가니까 다음날 반짝 주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런 타점들, N이 나오는 타점에서는, 이렇게 N이 나온 타점에서는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 여기 한번 이때를 놓친다면, 이때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눌러주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눌림 반등 타점, 여기가 되는 거겠죠. 살짝 위에서 잡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전고 돌파할 때 여기를 또 뚫어줄 때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요 타점이니까 요 타점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여기보다는 눌러주거나 다시 또 이후에 재돌파하는 타점을 노려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러주고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다음 노을, 얘도 구름 돌파하고 강세가 나온 거죠. 구름 돌파하고 121선 돌파 한작한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한동훈 관련주로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큰 조정을 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타점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월 인베스트먼트 오늘 제가 유료방에 다 공통 추천을 드렸는데, 당연히 매수를 못한 분도 있겠죠. 매수를 못한 분들은 이제 아쉬운 마음에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에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초 매매는 고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각이 강력한 호재기도 하고, 시초에 매수해도 이렇게 이전 사례들을 보면 네오팩트 11월 9일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요. 매각 이슈로. 다음날 갭 상승한 다음에 장중 상한가 찍고 이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초에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한다면 추격을 해도 수익이 나올 테지만, 요때 손이 느려가지고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추격을 했으면 그나마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지만, 또 고점에서 잡고 뚜까 맞으면 이렇게 손실이 극대화되니까 더욱더 추격을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초에는 그냥 보내주자,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치가 높다면, 분봉 흐름을 볼 수 있다면, 짧게 손절 자신 있다면 내일 시초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전의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승일, 한동훈 관련주죠. 어제 전고돌파 타점이 있었고요. 앞에 음봉 윗꼬리는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봤고요. 그러니까 이때 물려있던 개미들이 요날에 팔고 나가고, 세력은 오히려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15%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 주는가, 과거에 팔고 아씨 팔았더니 더 가네 하는 개미들의 물량이 남아있나 없나,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과거의 매물을 소화했나 확인하는 거니까 색깔은 상관이 없죠. 그냥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진다, 요게 매물 소화가 된다. 차트의 위치에 좀 주요하게 집중을 하시면 되겠어요. 발, 무릎, 어깨, 머리, 요런 무릎 자리에서 뜨는 건 매물 소화다. 근데 머리에서 뜨는 거는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서울리거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머리잖아요. 여기는 발, 무릎 자리에서 음봉 윗꼬리가 아니라 윗꼬리가 이렇게 떴는데, 그러니까 요런 자리, 무릎 자리에서 뜨는 건 매물 소화로 무게를 두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음봉 윗꼬리였더라도, 파란 색깔 윗꼬리였더라도 매물 소화 분석에는 똑같죠. 위치가 무릎 자리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머리, 여기가 머리. 이렇게 차트 추천 드렸고 뉴스 없이 수익을 봤고요. 다올인베도 제가 매각 뉴스를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차트 추천했던 겁니다. 차트로 잡으면 뒤에 숨겨진 호재가 따라와요. 다음 영풍 정밀, 요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발, 무릎에서 추천했죠. 그 다음 어깨, 머리, 어깨 자리에서 윗꼬리가 뜨고 있는데,
제가 윗골이지만 흔들며 더 갈 수 있다. 윗골인데 아직 추세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깨 자리니까 차익 실현이 아닌 계속 그냥 매물소화의 느낌으로 분석을 하고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머리 자리죠. 추천하고 60%나 오른 머리 자리에서 11월 28일에 고점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조심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디에서 윗꼬리가 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윗꼬리가 있었죠. 근데 완전 바닥권이었잖아요.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밑에서는 매물 소화의 무게, 위에서는 차익 실현의 무게. 색깔은 상관이 없다. 위치가 중요하다. 다음 인피니트 헬스케어, 구름 돌파하고 121선도 같이 동시에 돌파하면서 요 노란색 윗꼬리를 매물 소화로 봤고요. 이날 종가에 추천드렸습니다. 네옴시티 의료 관련주. 그리고 이틀 만에 14% 급등 나오면서 수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무릎 자리잖아요. 무릎 자리에서 노란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차익 실현보다는 매물 소화의 무게를 두고 추천을 줬던 거죠. 다음 저스템은 오늘 단타 추천 드렸고요. 역배열 돌파, 박스 돌파, 그리고 21선 돌파하던 자리에서 9,500원 눌림 매수 추천 드렸고 14% 상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없어도 차트만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가 가능하다. 9시 15분 요때쯤에 주가가 이미 올라왔을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9,500원쯤 눌림 매수하라고 사인 드렸고요. 제가 줬을 당시에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뉴스가 뜨면서 조금 반응이 나왔다가 결국 빠지는데요. 여기 9,500원 체결되고 바로 또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렇게 가급적이면 추격하는 것보다 한번 눌림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걸 우리가 이 경험치를 좀 높여보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타점이 이 구간입니다. 튀었다가 한번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수익 노려보기. 근데 어떤 식으로 빠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확 빠져줘야 좋아요. 이렇게 훅 빠지면 매물이 거의 없이 빠지기 때문에 반등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음봉 양봉 섞이면서 계단식으로 천천히 빠지잖아요. 천천히 빠지면 반등 힘이 약해져요. 올랐다가 훅 빠져야 돼. 훅 빠지고 반등 나올 때 관심 가져 보시고요. 성공하면 크게 먹을 확률이 커지는 거고, 손절은 짧게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반등의 힘이 좀 약합니다. 이 도중에 매물이 쌓이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의 힘이 약해진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빡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상 이런 N 패턴의 반등을 노리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 시원하게 빠지고 시원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는 거는 반등 확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음 신규 상장주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미니 특공대 호재로 상한가 갔죠. 오늘 추천했던 이유는 분봉이고요. 여기 박스 보이죠? 박스를 돌파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고요.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요 자리에서 조금 늦게 제가 봤고요. 조금 늦게 봤고 2만원 눌림 매수 요 구간에서 봤고 2만원 눌림 매수 하자. 2만원 체결 안되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주자마자 1차 매수 가능합니다.
1차 매수 하시고 돌파 매수를 했을 경우 마이너스 3% 손절을 잡던가 눌림 매수 가격을 손절로 잡으시면 돼요. 2만원을 눌림 매수로 줬기 때문에 돌파 1차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2만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가 손절가, 지금 여기가 1차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갔을 경우에는 또다시 2만원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2만원까지 마이너스 3~4% 정도 됩니다. 그럼 손절 적정이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2만원이 이제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거예요. 2만원 뒷방 지지로 밀려나고 21,000원 뭐 혹은 25,000원 이렇게 1차, 2차, 3차 2만원은 3차 지지로 이제 3차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보유선을 지지를 올려가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이 없이, 여기 이탈이 없이, 그리고 또 여기 이탈이 없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죠. 행보를 길게 보여주다가 22,5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 장중 상한가 한번 찍고 뒤에 박스로 한번 길게 보여주다가 또 이탈하고 도로 회복한 다음에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좀 많이 털렸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는 또 역배열 끊고 회복했던 타점도 한번 보시고요.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시초에 시가 이탈 없이 돌파 흐름을 보여줄 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돌파 눌림 매수가 가능하다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첫날에 우다다다 올라가겠지 이 기대감으로 무조건 막연하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시초의 흐름을 보고 내가 시가를 지키는가,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가, 박스 돌파를 분봉상 해주는가, 이런 걸 보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무작정 신규 상장주 묻지마 추격하시면 윗꼬리에 당할 확률이 크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12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캐리소프트 시간의 상한가였고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심의 통과 소식에 상한가였고 계속 반복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훅 올랐다가 훅 빠지고 훅 크게 반등이 나오는 M 패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던 구간에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고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잡으면 크게 먹을 수가 있다.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분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고가 28%, 종가 21%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 얘는 이제 9,000원 그리고 오늘 시가 8,480원 두 개를 가장 주요하게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만원 안착을 해야 되겠죠. 파동이 크니까 초보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닙니다. 다음 디지캡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한동훈 관련주 고가 14%,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이 나왔네요. 이렇게 최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얘도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부담스러운 자리죠. 다음 세종텔레콤 50억 자사주 소각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네요. 고가 6%, 종가 보합. 최근에 디지털 대성은 72억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19% 반짝 상승 나왔었고요. 세종은 오늘 큰 반응은 없었고 한국테크놀로지 7.8% 인동 첨단 소재와 신수종 개발 사업 본격 진출.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상승이 있었고 얘도 동전주 구간 지금 1,000원 지지가 상징적인 가격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1000원에서 마감을 했고 이제 다시 동전주로 내려가는가 반등이 나오는가 변곡점인데, 그래도 파동도 크고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심을 좀 끄는 게 좋겠습니다.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13%. 동부건설 5.4%. 최근에 3분기 수주 약 7조 9천억 원 기록의 상한가가 있었고요. 이제 상한가 다음날 이후에 반짝 튀었다가 지금 bab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개파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했고, 7,9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3%. 동부건설 우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11%. 얘도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개파락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현재 5일선 부근 지지 힘싸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K사인 간편결제 금융앱 페이코의 서명키가 유출이 되었다. 이에 보안 관련주로 강세가 있었고요. 시간외로 3%, 고가 19%, 종가 8%. 얘도 정석 반짝이지만 일단 121선 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1700원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이라 보면 됩니다. 1700원 지키면 계속 강한 힘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동섹터인 사이버원이 오늘 크게 올라갔죠. 고가 29%, 종가 20%. 얘도 121선 위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9,900원 지키면 계속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거고, 이탈하면 큰 조정. 다음 오리콤 한동훈 관련주 2.7%였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초보분들이 추격할 자리는 아닙니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찹찹찹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고, 도중에 또 반등이 나와준다면 남아있는 물량 더 먹는 거고, 초보분들은 무리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미 타점을 놓쳤다 봐야 되겠죠. 지금 과거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랑 유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 자리니까 좀 경계를 하자. 나머지도 다 반짝 나왔습니다. 노을도 1.8% 상승이었고 시외 고가 18%, 종가 마이너스 종가 5%. 어쨌든 이것도 반짝 나왔고,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가 가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애플페이 관련주 연기가 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이달 내에 쓴다.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23년 초에 출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위니아가 처음으로 부각이 되면서 후발주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위니아 에이드 커플링, 그리고 기존 대장주 한국정보통신, 또 나무기술도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영상 컨텐츠, 오늘 신규 상장주죠. SAMG 엔터 시초에 단타 추천드렸고 상한가 갔고요. 미니 특공대 중국 매출 1800억 원, 국내 키즈 IP 중에 최다다. 그리고 캐리소프트 25일의 상승 이후 같은 이유로 계속 N패턴 상승이 나왔고요. 캐리와 슈퍼콜라, 요게 미니 특공대, 요게 캐리와 슈퍼콜라. 다음 한동훈 관련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권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금비, KCC건설, 에드바이오텍,
노을, 승일이 추천주였고 하루만에 15% 상승 나왔습니다. 삼화 왕관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 금비랑 지분관계로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요. 다음 보안 관련주 전일 시혜 상승이었죠. K사인이 시혜로 반응이 있었고 사이버원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10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페이코 서명키 유출을 알고도 4달간 시시했다. 보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문자만 읽어도 해킹 당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안주 계속 간간히 반응이 나와주겠죠. 다음 제약 개별 이슈 제넨바이오 관리 종목이고 돼지 췌장 인간 이식 임상 일상에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애니젠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기술 이전 검토 계획 기술 이전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급등이 나왔다가 크게 윗골이 마감을 했고요. 이제 기술 이전 했다. 요걸 노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기술 이전 할 것이다. 이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CM 생명과학 최근에 전고 돌파 추천 줬던 종목이고 90% 상승이 나왔고 오늘 윗골이 고점 윗골이 떴으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다월 인베스트먼트 오늘 시간외로 상한가 종목이죠. 오늘 종가 베팅 추천 드렸고 수익 나왔고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다음 원격진료 원격의료 빗장이 풀린다. 그리고 이전에 네옴시티 병원 관련해서 수혜로 상승이 한번 있었죠. 케어랩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상정보 인피니트는 이틀 전에 추천했고 오늘 14% 급등 나왔고요. 다음 화장품 관련주 한독수도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신규 방역 조치를 7일에 발표한다. 연우 케어젠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계속 강세가 있었고 이제 또 조정 구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은행주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2월에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 제주은행은 최근에 매각설도 붙으면서 크게 혼자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2일에 매각 검토한 바 없다. 이 뉴스에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이 내용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SCR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은 박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신용정보는 역별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보다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겠죠. 이전에는 막 자이언트 스텝 내용이 컸는데 지금은 빅스텝 정도니까. 다음 개별 테마 9길 제지가 그래핀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저스템 오늘 추천주였죠. 추천하고 11% 상승 신규 상장주인데 박스 돌파하고 21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던 자리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도 개별로 읽어보시고 다음 12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다올투자증권 다올인베스트먼트 상한가 다올인베스트먼트 최근 추천주였고 오늘도 종가 베팅 추천드렸고요. 시간의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매각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내일은 반짝 상승 주의를 해야 되겠죠. 매각은 아주 큰 호재고 다만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늘 반짝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 이 매각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매각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올라가다가 이제 매각 안 한다, 인수자가 없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항상
이거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바닥권에서 암세포 완전 사멸 항암제 개발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반등이 나오던 자리에서 121선 회복한 거 확인하고 차트 재추천 드렸습니다. 여기 거래량 터졌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돈의 흐름을 쫓아서, 거래량의 흐름을 쫓아서 차트 매매를 추천을 했던 겁니다. 제가 매각 이슈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차트만 보고 추천드렸고, 수급이 따라온 겁니다. 재료와 같이. 차트가 이쁘면 숨겨진 호재가 있으니까 차트가 이뻐지고 수급이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돌파가 나오는 거겠죠. 다울투자증권 월봉, 이렇게 밥동 지금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고요. 현재는 역배열. 일봉은 최근에 장기평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또 장기평이 여기 있는데 지금 좀 먼 나라 얘기죠. 일단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종가상 3,4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3,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21선이 3,900원 정도. 1차로 여기 안착한,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3,900원 안착이 2차로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 값으로는 여기 전고점 보시면 되겠고, 3,700원 정도. 다음 다올인베 월봉부터 신규 상장주라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자리. 자, 여기서 추천드렸고 빡 올랐다가 살짝 쌍바닥 형태로 박스 돌파하면서 구름 돌파, 121선 돌파 순차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가 전고 돌파 구간이고, 오늘 살짝 빼꼼했죠. 늘 빼꼼을 잘 보러 갑니다. 빼꼼. 윗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윗꼬리도 기준이 되긴 하지만 항상 캔들 몸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이런 오늘의 윗꼬리나 최근의 윗꼬리도 당연히 저항이 되긴 하고요. 또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 잡히죠. 다음 윗꼬리, 여기는 뭐 근사치니까 요 라인 같이 합쳐가지고 보시면 되고, 시간의 상한가로 3,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여기 3,450원 요 기준,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한다면 저 위에서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좀 움직일 거고, 여기를 딱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다음 여기까지 돌파 시도를 보여주겠죠. 밑으로는 크게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월봉상 역배열 돌파 초입, 파동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다음 음봉 노려가지고 또 수익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근데 앞에 다 설명했죠. 내일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타점들을 공부하는데 좀 주력하시고, 항상 무리한 추격은 자제하자. 세노텍 7.6% 36억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도 항상 반짝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고, 월봉은 2,600원 정도, 2,700원, 2,600원 정도
전고점 저항이고 1,500원 최근에 박스 하단.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고 지금은 이렇게 큰 박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크게는 박스 형태. 일봉이 최근에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죠. 상한가였던 시가 1,700원 1,700원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게 앞으로도 1,700원이 주요한 지지가 됩니다. 1,700원 이탈하면 1,500원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1,700원 주요 지지로 보시고, 박스 상단 상한가 종가인 2,160원 정도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자, 장중 돌파는 3번 정도 했는데 종가상으로 안착한 적은 없죠. 이렇게 딱 올라서야 돼요. 자, 시간의 상승으로 2030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일단 481선 저항 요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1차 481선, 2차 박스 상단 이렇게 두개. 그 다음은 위로 이제 윗꼬리 저항들 보시면 됩니다. 박스 매매하면 되는 간단한 자리, 요 큰 박스 왔다 갔다. 공급 계약이니까 반짝에 무게 두고 계속 박스에 당분간 갇힐 확률의 무게를 두면 되겠네요. 다음 금비, 한동훈 관련주. 최근에는 유리대란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한동훈 관련해서 월봉부터. 자, 월봉이 10만원 윗꼬리 저항. 크게 요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네요. 6만원, 10만원, 9만원 정도 대 이렇게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 하단에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유리 대란으로 급하게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당연한 밥동이 나왔고, 이유는 주룩주룩 장기 입형 이탈하고 죽었다가 이탈하고 죽었다가 다시 장기 입형 회복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품절 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제자리 시원하게 내려가니까 좀 상승 보여주다가 또다시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갑동 나오는 거 경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오늘의 윗꼬리 가격을 돌파했네요. 돌파를 했고 82,200원 오늘의 종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과거로 치면은 요때 94,400원을 이제 지키고 계속 올라가줘야 되고, 또 시가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두 개 다 실패하면서 죽어버렸고, 지금도 1차로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다음 시가도 중요하고요. 다음 중간값인 76,500원 여기 허리 가격, 중심봉 가격으로 지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종가와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어요. 장대 양봉이 말 그대로 캔들이 길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랑 종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요 허리 가격도 중간 지지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다음 녹십자 웰빙 4%
상승 이유는 중국 태반 주사제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윗꼬리를 주긴 하지만 종가상으로 돌파는 하지 못했고, 종가상으로 8,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배열 계속 지속. 이렇게 뿅뿅뿅 올라올 때마다 장기평을 건드려 주긴 하는데 확실하게 안착은 못하고 있고, 최근에 121선 7,350원 안착은 했지만 7,500원 안착을 실패하면서 121선 이탈하고 도로 빠지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일의 시가 6,800원이겠죠. 6,800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 이탈하면 또 계속 침체 구간이 크게 이어지는 거고, 지키면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요 박스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6,800원을 지켜라. 그리고 7,5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요. 다음 핑거도 핀테크 메타버스로 최근에 좀 올랐고, 한동훈 관련주네요. 한동훈으로 3.4%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계속 쭉쭉쭉 하락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역배가 살짝 끊고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고, 121선 저항 121선 저항 주다가 돌파해주고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돌파 또 이탈했다가 큰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저가 11,250원 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박스 상단 12,5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12,500원, 13,000원 요 박스 상단쯤 시간으로 12,000원까지 올라왔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요 안에서 당분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큰 조정, 여기 돌파 안착하면 241선 14,000원 돌파 시도할 거고, 단기적으로 고점 박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셀루메드 3.3% 제약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2차전지 배터리 교체 특허 관련해서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파동이 커요. 파동이 크니까 이렇게 상한가 나왔다가 제자리, 이때는 튀었다가 제자리까지는 아니고 크게 빠졌다가 또 급등, 또 다시 큰 조정을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죠. 가짜 반등 주면서 다시 또 여기까지 크게 5,000원 초반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5,500원 지지, 그리고 6,2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두 개 가장 중요한 가격. 월봉도 볼게요. 이때 국민 주식이었죠. 셀루메드, 영진약품 요런 애들 미친듯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또 이유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지만 전고점 돌파는 실패하고 죽었고, 상패 위기까지 한번 있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자리. 다음 9길 제지. 자회사 9길 그래핀이 이제 그래핀 쪽으로 호재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에 고가 26% 급등을 보여줬고, 시간으로도 3% 약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은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고 죽었고요.
밥을 크게 먹었으면 이후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였죠. 7,000원 안착을 실패하면서 결국 여기 이탈하고 지금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이제 살짝 역배열 돌파하고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은 121선 부근 이렇게 저항 보여주다가 최근에 돌파 그리고 이탈 또 회복을 했고요. 2,500원 1차 지지로 보면 되겠네요. 2,500원. 다음은 2,250원. 2,900원, 3,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 3,000원 안착 실패하면 또다시 요 박스, 큰 박스 내에서 침체 구간이 나올 거고. 다음 진도 3%, 뉴스 없고 국내 모피 시장 1위 의류업체 윤석열 관련 주기도 하고요. 월봉은 역배열 이렇게 W 반등 주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고요. 박스는 이렇게 박스 상단까지 올라오면 4,000원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긴 하네요. 거래량이 좀 없는 편이고 이런 거는 제가 관심을 잘 안 가지죠. 최근에는 여기 장기평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기 위에 장기평 보시면 됩니다. 단기 추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이노 인스트루먼트 오지 관련 주고 한동훈 관련 주기도 합니다. 한동훈 때문에 올라온 것 같네요. 최근에 오지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제도 있었고 시간으로 3% 상승.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로 계속 저항받고 있고 최근에도 역배열 살짝 돌파했네요. 단기 역배는 살짝 돌파, 큰 역배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 바닥권에서 21선 부근 추세 타고 이렇게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었지만 종가상으로 회복하면서 올라왔고 단기 추세 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1선 1,5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종가상으로 1,500원 위로 놀아줘야 빠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오늘의 시가인 1,385원 여기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장대 양봉의 시가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태양금속 한동훈 관련주 3% 바닥에서 최근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추세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져요. 최근에 요 전고점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되겠죠.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맞고 떨어진 상태.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 연우 화장품 관련주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지시.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요 내용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역배열 돌파하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좀 추격하는 건 자제하시고 단기평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선 1차 대응 5일선이 17,500원 정도. 5일선 이탈하면 여기 밑에까지 크게 빠질 거니까 조심하시고 5일선 위면 계속 힘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윗꼬리 줄 때마다 챙겨 먹으면서 반복 매매는 가능하겠네요. 5일선 이탈하면
조심하고 그 위에서는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다음 파나진 2.5%.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추천주였고, 경영권 분쟁으로 3,000원 후반대에서 추천드리고 단타 수익 이후에 스윙 수익도 나왔고요. 지금은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가가 아니라 5일의 시가 495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가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종가 5360 위로 종가상으로 올라서야 한다. 월봉은 바닥권에서 역별 끊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요. 6,000원 정도가 전고점 저항이네요. 살짝 맞고 떨어진 형태로 근사치까지 갔다가 떨어졌고요. 항상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오파스넷 2.4% 한동훈 관련주고, 얘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죠. 월봉이 여기 6,000원 전고 돌파하고 5,000원 지키고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뚫으면서 지금 한동훈 관련해서 크게 올랐고요. 역대 신고가 가격 최고점 자리에서 윗골이 떴으니까 역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도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이탈할 때마다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다. 이런 건 대응하기 쉽죠. 밑에 단기 입형이 차례대로 가깝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